그래서 시장이 과연 어제 오늘 이렇게 조정을 받는데 과연 이게 조정장인가? 아니면 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자,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 시장에서 FOMC 회의가 있었어요. FOMC 회의 내용 제가 아침에 시황 방송에서 분석해서 해드렸지만 시황 방송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FOMC 결과 연준에서 아무 내용도 없었어요. 예,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 거의 종합평가 서머리하는 정도의 수준, 그 정도의 수준의 내용이었어요. 뭐 주로 2% 정도의 인플레이션, 네, 그걸 유지하고, 그리고 금리 몇 년 동안 제로 금리로 계속 유지하겠다, 뭐 이 정도. 그렇지만 시장은 FOMC에서 뭔가 연준이 강력한 뭔가를 제시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올랐었는데, 그런데 기대감이 깨졌죠. 그래서 결국은 어제 오늘 이 빠졌던 원인은 뭐냐? FOMC예요. FOMC. 그러면 시장이 다시 올라가려고 하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시장이 올라가려면 시장에서 반길 수 있는, 어제도 나온 내용들이 비둘기파적인 내용이라고 하지만 그거로는 부족했던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금리 카드라든지 아니면 돈을 더 많이 푼다든지 뭐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한다든지 뭔가 구체적인 액션이 연준에서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이 심겨루기를 하면서 지금 2차 부양책이 통과가 못 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어떤 정책에 있어서 공화당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도 반대하는, 네, 그런 정책이 나오면서 지금 모든 정책들, 미국의 정치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11월 달이 트럼프 대선이 있는데 11월 전에 지금 9월 중순이니까 한 달 반, 한 달 반 동안에 과연 증시를 올려줘야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선이 유리한 과정이에요. 그런데 10월 달에 FOMC가 안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준에서는 더 이상 지금 상황을 뭔가 서포트 해줄 만한 카드를 내놓을 거는 이제 없어요. 어제부로 이제 오늘 새벽부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 상원과 하원이 정책을 통과시켜서, 그래서 부양책을 통과시켜야지만 다시 유동성의 힘으로 한 단계 주가가 점프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뭐죠? 우리는 미국과 커플링 돼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디커플링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많이 빠져도 물론 미국 시장이 많이 빠져도 우리나라가 뭐 하락해서 출발해서 다시 반등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떤 거에 영향을 받냐? 우리나라는 환율에 영향을 받죠. 외국인의 영향을 받죠. 그죠? 또 외국인이 주식을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율이 올라가야 됩니다. 현재 지금 환율을 잠깐 보시면요. 환율 잘 보이시죠? 환율 보시면은 1달러가 1176원이에요. 1달러가 1176원인데 전에 1300원대 부근까지 급등을 해서 올라가는 상태에서 지금 많이 내려왔어요. 저렇게 약달러 기조가 이어지는 거는 그만큼 돈이 많이 풀렸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죠. 아무튼 아무튼 지금 달러와의 약세로 인해서 일단은 외국인들의 매도는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잠깐 살펴보면요, 사실은 주가보다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현재 내용들을 보시면요, 자, 코스피에서 지금 상거래일 외국인들이 매수한 상태에서 오늘 처음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대략 한 1,400억 정도. 3일 동안 순매수한 금액이 한 5천억이 넘죠. 5천억, 6천억 가까이 되는데 오늘 1,400억 정도의 순매도가 있고, 저거는 FOMC의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을 한번 볼까요? 자, 코스닥을 보면은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지금 일주일째 매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 주가 밀리는 거에 비해서는 뭐 670억 뭐 그 정도 매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거는 코스피가 아니고 코스닥이에요. 외국인들이 팔아도, 기관이 팔아도 돈은 코스닥에 몰리고 있어요. 최근에 뭐 IPO도 있었고, 대형 IPO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와도 주도하고 있는 거는 개인들이 주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을 보면 최근에 개인들이 계속 순매수를 해서, 뭐 오늘도 순매수해서 밀리지만 올라간 날도 개인들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주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보다는, 물론 외국인들이 많이 팔면 주가는 밀리게 돼 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주도를 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주도를 하고 있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나스닥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외국의 지금 미국 시장을 한번 볼까요? 미국 시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빠졌는지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아, 이게 미국 차트가 아니네. 자, 자, 지금 현재 보고 계신 게 자, 현재 보고 계신 게 다우존스 차트인데요. 다우존스가 어제 올라가다가 저항을 받고 내려왔어요. 자,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조정 받을만 합니다. 그죠? 조정 받을만 해요. 지금 보시다시피 3월달 코로나 저점 이후에 다우가 뭐 19,000을 깬 상태에서 지금 현재 올라온 구간이 대략 3만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올라온 상태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조정을 많이 안 받은 상태에서 두 달간 또 올라왔어요. 지금 약 보름 정도 조정을 받지만, 이 보름 정도 조정받는 구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테슬라의 액면 분할, 그리고 애플의 액면 분할, 이런 것들이 고점 신호를 나타낼 수밖에 없었어요.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액면 분할을 했고, 거기다가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대규모 유상증자까지 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고점에, 그리고 어떤 차익 실현의 욕구를 불러일으킬 만도 했었다. 그래서 당연히 빠지는 거다. 그래서 애플을 뭐 지금 많이 내려와서 사도 되냐고 물어보신 분도 계신데, 미국 시장 여기서 지금 일주일 이상 하락한 상태에서 지금 박스권을 움직이고 있지만, 또 내일 같은 경우에는 또 금요일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또 추석을 앞두고 있어요. 한 2주 정도. 그래서 지금은 미국 주식을 산다기보다도 관망 심리가 더 짙게 빨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을 한번 볼까요? 자, 나스닥도 워낙 많이 올랐어요. 그죠? 나스닥 뭐 쉼 없이 올라왔습니다. 쉼 없이 올라와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중간에 빨간 얇은 라인이 있는데, 이게 20일 라인이에요. 20일 라인을 한 번도 깬 적이 없었는데 결국은 이탈을 해서 60일 라인 부근까지 왔죠. 저 구간은 차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월봉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무섭게 올라갔습니다. 그죠? 이게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에요. 지금 뭐 다우가 저점 기준으로 하면요, 거의 뭐 2002년도 저점부터 해서 2002년도, 2009년도 저점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올라왔는데, 최근 들어서 더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펀더멘탈과의 괴리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장은 코스닥, 뭐 나스닥, 뭐 다우 할 거 없이 막 급등을 하는데, 실제로 미국의 GDP가 마이너스 3% 3%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예상치가 GDP 성장률이 하락한 게 수십 년 만의 일이겠죠. 그런데 주가는 수십 년 동안, 수십 년이 아니라 워낙 급등해서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러죠. 뭐 주식이 올라가는 거는 시장이 좋다기보다도 뭐 회사가 영업을 잘해서
뭐 매출이 많이 올라서 이래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작년에 100억 팔다가 올해 마이너스 30억 팔았는데 주가가 왜 올라갑니까? 그죠? 결국은 어, 이 주가와 그리고 현재 현실적인 영업이라든지 어, 뭐 EPS라든지 이런 주가에 관련된 내용과 실제 괴리감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버블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버블이 언제 깨지냐? 아무도 몰라요. 네? 그냥 돈으로 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 거품이 깨져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뭐 부동산 투자도 안 되죠. 돈은 남아돌죠. 갈 곳이 주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주가가 밀리다가도 반등 나오고 밀리다가도 반등 나오는 거는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의 힘으로 지금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차트를 잠깐 볼게요. 지금 우리나라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코스피 지수가 지금 일본 캔들이 오늘 마이너스 1.24% 하락을 했는데 현재 11선 부근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자, 8월 13일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정을 받고 있다. 여기 조금 불안하죠.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항을 받고 있고 조정을 받고 있다. 그럼 오늘 당일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코스피가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냐? 자, 미국 시장을 봐야겠죠. 미국의 나스닥 시장을 보면 답을 좀 찾을 수 있겠죠. 미국의 나스닥 시장을 한번 봅시다. 자, 미국의 나스닥 시장이 오늘 이렇게 빠졌어요. 계속 빠지고 있죠. 이게 5분봉 차트인데 바닥이 아직도 안 잡히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하락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 시장의 선물은 아무튼 뭐 야간 선물이긴 하지만 미국 사람들 지금 다 자고 있는데 혼자 빠지면 어떡합니까? 결국은 여기서 너무 빠지면은 분장해서 개파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빠지다가 반등을 또 하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시간 우리나라 시간으로 1시 44분인데 뭐 이 정도면은 거의 바닥이 나오지 않은 건가? 일단은 오늘 우리나라 시장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반등권에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유동성으로 움직인다 그랬죠. 유동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가라는 어떤 개념에서 우리가 기업의 또 펀더멘탈적인 거 그리고 기업의 가치 이런 거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지 않고 무작정 소위 말해서 그거죠. 네, 도박판입니다. 그냥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뭐 무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주식을 지금 새로 입문해서 저희 방에 오신 분도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지수가 밀리고 주가가 밀리고 그러면 겁나요. 무서워요. 그죠? 주식은 원래 무서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을 무섭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돈 쉽게 벌려면 주식해야지 했다가 들어왔다가 쉽게 벌려고 들어왔다가 쉽게 까먹고 가는 것이 바로 이 주식 시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지금 주식 하시는 분들 대략 뭐 10년, 20년, 뭐 30년, 길게는 뭐 50년 이렇게 하실 분들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기초 지식부터 하나하나 다져가면서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 잘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내용들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서 잠깐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올라가요. 그죠?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움직여서 올라가는데 단순한 거 아니에요. 그냥 올라가면은 고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거는 장중에 분봉 차트를 봐도 그렇고 일봉 차트를 봐도 그렇고요. 이렇게 올라가요. 그죠? 어때요? 고점이 쭉 올라가죠. 고점이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락할 때는 어때죠? 하락할 때는 이게 고점이 낮아져요. 그러면은 고점이 낮아지면 팔아야 되겠네. 근데 여러분들 왜 못 파는 줄 아세요? 고점이 낮아지면 언젠가 또 고점이 오르겠지. 물론 그렇죠. 주식이라는 게 고점과 저점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한 그 주식의 타이밍 자체가 올라가는 과정이었냐, 올라가다 꺾여서 내려가는 과정이었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입한 구간. 자, 그러면 저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있다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뒤집어서 보면은 그림이 이렇게 돼요. 그죠? 올라가는 애를 뒤집으니까 저점이 깨지면서 계속 내려와요. 그죠? 저점이 내려가고 있는 애를 뒤집으니까 고점이 올라가네요. 그죠? 근데 결국은 요런 패턴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상승 전환되는 상승되는 구간에서는 고점이 높아지지만 더 중요한 건 여기 보시다시피 저점도 올라간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점이 깨지고 고점도 내려가는 이 과정에서 물을 타요. 주식에다 물 타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 저기 병원에 가면은 암 환자 병동에 가면 호스피스과라고 있어요. 호스피스과. 호스피스과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약도 안 먹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소위 말해서 호스피스과에 계신 분들한테 약 투여하는 거랑 똑같아요. 돈 들여서 계속 약을 투여하는 거죠. 주식은 저렇게 내려가는 데다가 물을 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애를 더 사야 되는 게 주식이에요. 간단하죠. 그죠? 올라가는 놈의 주식을 더 산다. 그죠? 자. 그러면 얘가 주식이 저런 올라가고 내려가는 애들을 합해 놓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그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못 팔았어요. 그래서 내려오기 시작해. 겁나 무서워. 대표님 어떻게 해요? 이거 빠지는데. 기다려야죠. 그러면 이걸 잘라버리고 또 이거 올라가는 걸 또 사요? 골라서? 빠졌는데 어느 시점까지 빠질 것인가를 예상을 해서 여러분들이 기다렸다가 사야 된다. 근데 빠지는 시점에서 추가를 하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물타기라고 하죠. 추가 매수는 항상 기다렸다가 바닥이 전환돼서 저점이 올라갈 때, 그죠? 이렇게 저점이 올라가고 고점을 돌파할 때, 이럴 때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올라갈 때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올라가는 현상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거를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돼요. 그죠? 주식이 이렇게 살아서 계속 올라가죠. 그죠? 그러다가 죽어버려요. 근데 죽는 애에다가 여러분들이 항암제 투여하면은 죽는 애가 살아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돈만 버리지. 그래서 호스피스과에 계신 분들한테 약을 투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물타지 말고 올라가려고 할 때 그때 사야 된다. 에? 완전히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을 한단 말이에요. 주식은 상폐되지 않으면은 다시 살아나요. 그 시점이 언제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부활하는 이유가 다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물타지 말라. 반등할 때 사자. 이게 일봉 차트가 아니라 이게 분봉일 수도 있고요, 주봉일 수도 있고 월봉일 수도 있어요. 그 과정에서 어느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왔을 때 여기가 다시 부활하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아셔야죠. 첫째는 여러분들이 부활하려고 하는 주식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살아있는 주식을 사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살아있는 주식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살아있는 주식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그 이동평균선이라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
평균 가격이에요. 평균 가격을 선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무빙 에버리지라고 합니다. MA라고 하는데 오늘 그리고 어제 그제 그렇게 해서 5일 동안의 평균 가격을 5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숫자로 나오겠죠? 그걸 선으로 이어 놓은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 주가가 올라가는 애들은 5일 동안의 평균 가격을 되도록이면 지키면서 계속해서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막 사는 거죠. 물론 비싸게 살 수도 있어요. 비싸게 사고 기다리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거는 주식을 최저점에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갈 만한 주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아주 최저점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도 없고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으로 해도 어디가 최저점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정도면은 사도 되겠다 하는 그 시점을 잡을 때 어떻게 잡냐? 평균 이동평균선, 이 5일치 이동평균선, 5일 평균 가격에 근접했을 때 사라 이거예요. 5일 평균 가격이 1,000원이었는데 지금 1,200원이에요. 사도 돼요? 비싼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줄줄줄 흐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할 때는 이 5일 평균선이라는 거를 지키면서 해라. 여러분들 어디 가서 돈 1,000만 원 주고 교육받아도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쓸데없는 얘기 해주지. 자, 그러면 20일 이동평균선 뭐예요? 일주일에 5일밖에 근무 안 하니까 한 달 이동평균선이죠. 그죠? 한 달 동안의 평균 가격인데 한 달 동안의 평균 가격은 왜 중요하냐? 한 달 동안 평균 가격은 모아서, 그죠? 주식을 모아서 빨리빨리 팔려면 5일선이 올라가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면은 20일 평균선, 한 달 평균선이 유지가 되는지 봤다가, 그죠? 유지가 되는지 봤다가, 그리고 나서 5일 평균선 가격을 따라가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5일 평균선에서 매수를 하면 되겠네. 그죠? 얼마나 간단해요. 그죠? 이론상으로는 되게 쉬워요. 그죠? 이론상으로는 주식이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초등학생 1학년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전에서 마우스가 안 나가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몸이 제 몸과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제가 하드웨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저와 하드웨어가 같지 않잖아요. 그죠? 3816 컴퓨터에다가 여러분들 요즘에 포토샵 한번 깔아보세요. 그게 깔리나?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알고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돌리고 싶어도 하드웨어가 받쳐주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런 교육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이 시장에서 그냥 돈 까먹다가 나고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방송 듣는 분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불과 몇 달 사이에 다 까먹고 기업하고 갑니다. 예, 끝납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또 돈이 생기면 또 참여를 하겠죠. 그게 바로 이 바닥이에요. 주식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확실한 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되고, 만약에 스스로 해서 노력이 안 되는 분들은 배우셔야 돼요. 무료로 가르쳐 드리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희 VIP방 회원님들 오늘처럼 시장 안 좋아도요, 질문하시는 분 거의 없어요. 뭐 오전에 조금 흔들리니까 오늘 조정 받나 보다. 우리나라 시장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조정이 계속 이어질까요? 조정이 이어져도 오늘 보셨잖아요. 드림 시큐리티 사서 분할 매도해서 수익 챙기고,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역할은 계속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매매를 하셔야 되니까. 시장 안 좋을 때 매매 안 하고 시장 좋을 때 매매하고, 그거보다 더 좋은 전략은 없지만 여러분들은 어차피 매매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되질 않아요. 시장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스스로 매매를 해보니 몇 년을 해보니까 도저히 내 머리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노력할 수 있는 시간도 없다, 이런 분들은
VIP 방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회비 까먹는 게 회비 까먹고 돈 버는 게 낫죠. 회비 아끼고 돈 까먹는 게, 주식하면서 돈 까먹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은 아니에요. 저희 회원님 중에 지금 6년째, 7년째 같이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저희 방에. 그분들은 왜 6년째, 7년째 저랑 같이 할까요? 수익이 안 나는데 6년째, 7년째 같이 할까요? 빨리 깨닫는 분들이 빨리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적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 나는 그냥 나 혼자 해봐야지. 나중에 돈 다 까먹고 오시면은 더 힘들어요. 진작 올 걸,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아세요? 네, 빨리 오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은 카톡방에서 질문 남기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오후장도 아마 조금 더 흐를 것 같은데 큰 하락은 없을 거예요. 아무튼 뭐 내일 금요일이라서 내일 아침도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